안녕하십니까, 남궁정입니다. PMS 디스 매뉴얼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MS는 젊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이클릭한 디스오더로 생리주기의 루티얼 페이스 동안에 이모셔널, 피지컬 심톰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오더가 되겠습니다. PMS와 PMDD의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브로드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흔히 가임 여성의 80에서 90%에서 PMS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20에서 30%에서는 진단을 PMS로 받게 되고, 3에서 8%는 일상생활에 조금 더 장애를 주는 월경전 불쾌장애 PMDD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PMS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피지컬과 멘탈 심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통이나 브레스트 텐더니스, 업도미널 블로팅, 노지아 등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이리터블하거나, 디프레스드 무드, 퍼티그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PMS와 연관된 증상은 200가지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COG의 PMS 진단 기준을 보시면 신체, 정신적 증상 각각이 하나 이상, 월경 시작 5일 이전에 시작이 되고 3주기, 그러니까 3달 이상의 월경 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브레스트 텐더니스나 업도미널 블로팅, 헤데이크, swollen extremity가 있고, 어펙티브 심톰에는 디프레션, angry, irritability, confusion, social withdrawal, fatigue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월경 시작 4일 이내에 호전이 되어야 하고 MCD 12일 이내에 반복되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에 분명한 기능적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PMS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감별을 하셔야 하는데, 편두통이나 빈혈, 갑상선, 부신질환, 고프롤락틴 혈증, 뇌하수체 기능 부전, 당뇨 등을 관별하셔야 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유방질환, 만성 피로증후군, 갱년기 전후 증상인지, 그 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별을 하셔야 합니다. PMS의 위험 인자로는 나이가 있겠습니다. 35세 전후로 가장 시비어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카페인 인테이크가 많은 경우, 스모킹,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영양 결핍 또는 하이 BMI를 보이는 경우에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카테콜라민의 센트럴 체인지 또는 엔도지너스의 오피오이드의 위드드롤 때문이다.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의 레벨이 감소하거나 에스트로겐 레벨이 상승하는 경우, 또는 EP 레이시오의 체인지 때문이다. 또는 서브클리니컬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레닌 안지오텐신의 액티비티의 변화, 프로스타글란딘의 반응도 변화, 또는 비타민 결핍 등이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바리안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사이클릭한 변화가 센트럴 뉴로트랜스미터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질환이나 특히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지를 꼭 배제를 하셔야 하고요. 증상을 호전시켜서 PM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장애를 줄이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증상 위주의 치료가 전략이 되어야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감량시키고 소금과 카페인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NSAID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사이코트로픽 에이전트나 오뷸레이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트로픽 에이전트로는 SSRI나 SNRI가 있겠고, 한 50에서 90%의 환자에서 증상 호전을 보입니다.
플루옥세틴이나 서트랄린, 파록세틴, 벤라팍신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약제 모두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증상이 나타나는 배란기 시기에 인터미턴트하게 사용을 해 볼 수 있는데 단 인터미턴트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마틱 심통 호전에는 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량은 최소 디프레션 시에 사용하는 용량을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사이클에 효과가 없을 때는 용량을 증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안티디프레선트로 데시프라민이나 부프로피온을 사용해 볼 수 있지만 SSRI에 비해서는 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앵자이올라이틱스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된 증상이 앵자이어티나 텐션, 그 다음에 이리타빌리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고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드럭 디펜던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란을 억제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GnRH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60에서 75%의 환자에서 반응을 보이고요. 증상 완화가 아주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롱텀 치료가 제한적이고 에드벳 세라피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GnRH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혹시 이분의 언더라이닝한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나조를 200mg BID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브레스트 텐더니스, 마스탈지아 환자에서 증상 완화 효과가 뚜렷합니다. 다음은 오랄 컨트라셉티브가 되겠습니다.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피임제로 브레스트 페인이나 블로팅의 증상 완화 효과가 좋고 호르몬제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토겐의 타입이나 용량, 그리고 투여하는 스케줄, 필프리 인터벌을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서 증상 완화 효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된 4일 동안의 필프리를 갖는 약제들이 있어서 이게 그런 비헤이비얼이나 무드 심톰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사이클릭하게 매달 생리를 하는 것보다는 익스텐디드 레지멘으로 2-3개월 정도의 무월경 액티브 필을 복용하고 필프리 인터벌을 3개월에 한 번씩 갖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적으로 오뷸레이션을 완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히스테렉토미와 바이라테랄 오버렉토미를 한 경우에 47명 여성 대상을 연구해 봤더니 약 93.6%에서 완전한 증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얼터너티브한 세라피로는 칼슘을 보충하거나 비타민 B6를 복용하거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E, 소이 등을 복용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체스베리 바이텍스 아고노스 카스투스 성분으로 추출한 생약 성분인 프리페민정,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PMS에 관련 있는 프로락틴의 도파미너직 액티비티를 보임으로써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PMS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CBT나 아큐펑처, 릴렉세이션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PMS와 PMDD의 치료 요법을 정리한 표이고 스페르프 9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료 보실 때 좀 참고하도록 제가 강의록에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S나 PMDD 환자의 퍼스트 라인으로는 먼저 이제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한 이후에 릴렉세이션이나 엑서사이즈를 하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드로스피레논이 포함된 오랄 컨트라셉티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개월 동안 연속해서 먹는 복용법을 추천을 하고요.
이런 호르몬에만은 반응이 없다 하면 SSRI나 SNRI를 트라이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리통입니다. 생리통은 잘 아시다시피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고, 1차성은 다른 질환이 없이 자궁의 수축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월경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한 60에서 90%의 청소년들이 디스메노리아를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는 스페스모딕하고 슈프라퓨빅 에어리어의 센트럴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세컨더리 디스메노리아는 아시다시피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등의 이런 패스로직한 컨디션이 동반되어서 생기는 월경통이 되겠고, 그래서 생리 초경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특징적으로는 생리 이전 시작 며칠 전부터 생리통이 동반이 됩니다. 디스메노리아의 리스크 팩터로는 BMI가 20 미만, 이른 초경, 그리고 인터멘스트루얼 인터벌이 길거나 블리딩 듀레이션이 길거나 이레귤러한 멘스를 보이거나 헤비 플로우를 보일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스모킹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보시면 시크리토리 엔도메트리움 내에는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월경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류코트리엔으로 변환이 되고, 이 중에서 PGF2 알파는 자궁 수축을 자극해서 생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PGF2 알파나 PGE2는 자궁의 스무스 머슬 뿐만이 아니라 브론키얼이나 바울, 바스큘러 머슬의 컨트랙션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동시에 노시아나 보미팅, 다이아리아나 하이퍼텐전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2차성 월경통에 관련된 패솔로지를 보시면 자궁내막증, 그리고 리프로덕티브 트랙의 아노말리, 어드 이전, 아데노마이오시스, 마이오마 폴립, PID나 IUD, 오바리안 시스트, 펠빅 컨제스션 신드롬 등이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1차적으로 NSAID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의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으로 NSAID를 고려해 보고요. 보통 70에서 90%의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NSAID를 사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생리 시작하자마자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리통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멘스트루얼 블리딩이 시작하기 1, 2일 전부터 NSAID를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스타글란딘이 오브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배란이 약간 지연이 될 수 있지만 가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NSAID의 레지멘을 강의록에 실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바인드 오럴 컨트라셉티브가 되겠습니다. 피임을 원하는 여성에서는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가 되겠고요. 배란을 억제하고 엔도메트리움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고 플로어의 볼륨과 듀레이션을 감소시켜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스탠다드한 사이클링 패션으로 복용해 볼 수 있지만 익스텐디드한 사이클링으로 위드로럴 블리딩을 매달 3개월마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 효과에는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LNG IUS나 호르모널 컨트라셉티브 임플란트, 임플라논이죠. 이런 것들 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디스메노리아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DMPA도 청소년 대상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엑서사이즈나 다이어트 조절, 아큐펑처나 텐스를 해볼 수 있고, 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NSAID나 오럴 컨트라셉티브에 반응이 없으면 진단적 복강경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이 없는지, 특히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입니다. PMS나 PMDD는 정신과적 질환을 반드시 배제하셔야 하고 SSRI나 오럴 컨트라셉티브,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리통에서는 패스로직한 컨디션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하며 엔세이드나 오럴 컨트라셉티브, LNG, IUS나 임플란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약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적 복강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